자, 이번 시간에는 이 IP가 고갈되는 이 문제에 대한 세 번째 대책인 이 유동 I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동 IP 역시도 우리가 집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동 IP를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쉬워요. 다이나믹 어드레스. 어드레스는 주소고 다이나믹은 동적인, 변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IP가 변화한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 모든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위에 있는 것은 통신사인데요. 여러분의 각각의 가정에는 이 통신사에서 이렇게 케이블을 끌어와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컴퓨터마다 공인 IP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집이 여기 있는 첫 번째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컴퓨터를 오랫동안 꺼놨거나 아니면 공유기를 끄고 그리고 오랫동안 어딘가에 갔다 왔거나 그러면 이 통신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그 시간이 어느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여했던 저 IP 어드레스 있잖아요. 22.109.61.42를 줬다고 한다면 이걸 회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입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 사람에게 저 IP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가 다시 켜졌을 때, 다시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때에 새로운 IP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IP는 끝에가 42였잖아요. 요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45가 됐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122.109.61.42 예전의 IP로 접속하게 되면 이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통신사가 제공하는 IP의 주소가 바뀔 수 있는, 계속해서 바뀌는 방식을 우리가 유동 IP, 다이나믹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다이나믹 어드레스를 쓰는 이유도 역시 여러 개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이 IP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IP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IP를 회수해서 그 사용자가 그 IP를 필요로 할 때 다시 주는 방식으로 이 한정된 IP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가정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전용 서비스들, 이를테면 웹호스팅이나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고정된 IP를 제공하기 때문에 IP가 바뀌는 문제에서는 해방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통신사랑 계약을 해서 저는 고정 IP를 쓰겠습니다 하고서 몇만 원을 한 달에 더 내게 되면 그럼 통신사는 여러분에게 고정 IP를 줍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유동 IP는 대부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IP는 IP가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는 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픈 튜토리얼 o2.org라고 하는 이 주소의 사이트에 접속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o2.org라고 입력하고 접속을 시도하겠죠, 브라우저에서.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게 되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네임 서버에 접속을 해서 o2.org의 IP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임 서버는 22.109.61.42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이 디바이스는 바로 저 IP로 접속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P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접속했던 그 컴퓨터의 IP가 바뀐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도메인으로 접속했을 때, 사용자가 도메인으로 접속했을 때 네임 서버는 이 컴퓨터의 IP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IP인 42번으로 끝나는 IP를 서비스를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컴퓨터는, 저 디바이스는 42번으로 끝나는 IP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43번으로 끝나는 이 서버에 접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유동 IP의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술이 DDNS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Dynamic DNS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Dynamic DNS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의 컴퓨터의 IP가 2.109.61.42라고 쳐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DDNS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뭐 10분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네임 서버라고 하는 서버에 접속해서 자신의 컴퓨터,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그 서버 컴퓨터의 IP가 몇 번인지를 계속해서 네임 서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임 서버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42번으로 끝나는 IP가 여기 있는 이 컴퓨터가 IP라면 42번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유동 IP 체계로 인해서 저 42번이 43번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다이나믹 DNS 시스템이 계속해서 IP 정보를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저 IP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컴퓨터와 똑같은 IP를 네임 서버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되면 IP가 실제 컴퓨터의 IP가 42일 때도 네임 서버는 42번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접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네임 서버가 여러분의 실제 컴퓨터가 43번이 돼도 네임 서버는 43번으로 IP가 바뀌기 때문에 사용자는 502.org로 접속하게 되면 이 컴퓨터로 접속이 가능한 거죠. 즉, 사용자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을 합니다. IP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DDNS는 도메인과 그리고 호스트, 즉 그 서버의 IP를 지속적으로 일치화시키는 작업, 좀 더 유식하게는 동기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도메인을 통해서 올바른 IP로 접속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DDNS 시스템, DDNS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DDNS를 이용해서 서버의 IP가 바뀌어도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저는 공유기의 관리자로 들어왔고요. 이 관리자에서 우리가 DDNS를 공유기의 기능으로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IPTime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DDNS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이 IPTime의 펌웨어 버전이 9.58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저 버전보다 더 낮다면 여러분들 이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설정으로 가서 여기서 특수 기능을 둘러보면 DDNS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저리로 들어가시고요. 거기에 보면 서비스 공급자 중에 IPTime DDNS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IPTime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DDNS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자들에게 도메인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도메인을 여러분이 원하는 도메인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egoing 3.iptime.org 이런 식의 도메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iptime.org는 iptime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egoing3를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바뀌지만 뒤에 있는 부분은 바꿀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하면 저런 도메인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도메인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게 공개를 하면 사람들은 저 도메인을 통해서 접속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통신사와 접속되어 있는 IP가 바뀐다면, 다시 말해서 공인 IP가 다른 IP로 바뀐다면 이 공유기가 그것을 저 egoing3.iptimeorg라고 하는 도메인에 동기화를 시켜서 그 바뀐 IP로 바꿔주는 역할을 이 공유기가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egoing3.iptime 그리고 .com 이렇게 하면 됩니다. .com이 아니라 org예요, org. 제가 아까, 그쵸? 그리고 요 뒤에 거는 똑같이 쓰셔야 되고 앞에 것은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작성한 저 도메인 있잖아요? 이 도메인에 아무나 세팅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적어주셔야, 아이디 패스워드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쓸게요. 자,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등록 시도 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그 이후에 정상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뜨면 이제 성공적으로 등록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 있는 egoing3.iptime으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저 서버로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iptime.org라고 하는 이 주소를 쓰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신의 그 도메인을 구입해서 그 도메인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DDNS를 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런 iptime 같은 서비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걸 쓰는 겁니다. freedns-upgrade.org 자,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무료니까.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도메인을, 여러분이 구입한 도메인을 DDNS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를 서버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어요.